안녕하세요, 위드시맨입니다. 일전에 유부남이라서 그리고 남자라서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해버리게 된 사연이라며 자동차 트렁크에 막걸리를 한가득 싣고 와서 감사하다던 인사를 전했던 수강생 D님의 사연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경매라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던 와중에 나랑 경매는 맞지 않아 라고 포기까지 하셨던 분이 그래도 경매인데 경매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겠어 라고 다시 돌아와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더욱 열정을 불태웠고 결국 여러 번의 연습 모의 입찰 끝에 첫 번째 실전 입찰에서 예쁜 물건을 낙찰받았던 분과의 좋은 추억을 글로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D님께서 낙찰을 받은 지도 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본인이 받은 카톡 메시지 한 개를 캡처해 주는데요. 내용에 보시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전세 계약금 전세 2억 6천의 세팅을 위한 1차 계약금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입금을 확인했다라는 답을 한 내용이죠.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카톡 메시지에 기승전이 없이 바로 결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보내실 만큼 전세 세팅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이고 그 세팅이 목표했던 바대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기쁜 일도 없었기에 그 기쁨을 고스란히 전하고자 다른 인사 없이 결론부터 먼저 보내시는 D님께 다른 이야기 없이 또 한 번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드렸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사랑한다는 답신도 받았습니다. 남자들끼리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 멘토와 멘티들 간의 사랑이 싹 트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경매 멘토로서 수강생의 물건을 보기에는 아주 순탄한 과정을 겪은 것만 같고 수익성도 좋아 보입니다만은 정작 경매라는 사이클을 처음으로 겪는 D님께는 참 순간순간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또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그때마다 응원을 많이 하면서도 혹시나 지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명도도 힘들고 수리도 힘들고 전세 세팅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세팅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느끼는 결과물에 대한 달콤함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희열감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 달콤함을 느끼고 계신 D님은 요즘 추가적인 경매 공부에 푹 빠져 계신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또 전해주네요. 지난해 11월 달에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때만 해도 경매의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건이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해당 매물은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특별히 투자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환심을 끌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던 관계로 시세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변동성이 있는 물건도 아니었고 오히려 소진되지 않은 전세 호가 물건들이 많아서 경매로서는 메리트가 비교적 낮은 물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2억 8,800만 원에 유사한 물건을 매수한 투자자는 우리 물건보다 D님의 물건보다 조금 더 좋지가 않지요. 4층이니까. 이렇게 매수한 투자자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2.2억의 전세 세팅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2억 4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2억 6,2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나 그 이후 전세가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오히려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있었다면 이미 높아진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작은 갭으로 인하여 경쟁이 더욱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는 무렵에 오히려 입찰 경쟁률을 떨어뜨려서 낙찰의 가능성을 높여준 상황이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가 2억 4천인데 2억 5천으로 오르는 모습 또 2억 6천으로 호가가 나오는 모습이 계속해서 비쳤다면 매각가가 2억 6,200에 낙찰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점점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 메리트를 없게 느끼게
했고 그것이 경쟁률을 떨어뜨려서 결국 2명이라는 경쟁밖에 들어오지 않은 물건에 아주 가볍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낙찰 이후 한 2개월 정도가 흐르고 있을 무렵 D님은 첫 명도를 하시면서 꽤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반부터 해당 물건의 명도 포인트는 시간이었어요. 채무자의 거처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후 거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월세를 내는 것으로 하면서 이사기간을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처음 명도를 하다 보면 마치 명도가 꼭 해야 되는 숙제인 양 빨리 끝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내 마음과는 달리 준비가 안 된 채무자 또는 점유자의 더딘 움직임은 스스로 더 답답하게 만들고 부담이 생기게 만들지요. 그래서 혹시나도 이렇게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서로 협의된 이사날이 지켜지지도 않고 그렇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횟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채무자의 관계는 더욱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D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도를 최대한 천천히 하세요. 명도는 빨리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빠르게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빠르게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것만 배웠는데 그래서 시간이 문제고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 돈을 적게 쓸 거냐 흔히들 말하는 이사비, 명도비라는 것을 어떻게 줄여가면서 빨리 명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우리는 배우고 있었는데 명도를 최대한 천천히 하라니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명도를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명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자꾸만 협의 내용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D님에게 오히려 명도를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천천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면에 바로 전세 보증금의 변화를 위한 시간 안배라는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앞서 성격이 급한 투자자는 분명 1월에 2.2억의 전세 세팅을 했고 분명히 시장에는 2억 2천에서 2억 4천대의 전세 매물 몇 개가 거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전세 수요가 많지 않고 그래서 보증금이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것이 입찰의 경쟁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꼼꼼하게 알아보면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사가 늦어서 일정이 맞추기가 어렵거나 수리가 되지 않았거나 동청향이 좋지 못한 물건들만 남아있을 뿐 분명 전세 수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호가에 있는 2.4억의 전세 보증금을 보면서 수익률을 계산했겠으나 낙찰 이후에 전세가의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해당 물건에 대한 입찰의 자신감을 만들어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가에 있는 보증금이 낮은 전세 매물의 소진과 또 방학학기를 노리는 새로운 전세 수요가 생기는 순간까지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반 매매를 통해서 6개월 이상의 잔금 기간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경매는 오히려 가능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월세까지 나오고 있으니 시간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며 조바심을 느끼고 계실 D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돈이냐 시간이냐의 문제지만 명도는 결국 이루어집니다. 명도를 하면서 명도가 가장 부담이 된다는 분들께 항상 명도는 결국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사비에 목을 매는 채무자 그분들을 만나면 명도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인도명령, 강제집행 등의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 어딘가로 옮길 것인가 그곳으로 옮기는데 자금이 얼마나 드는가 또 그것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등이 각각 다른 채무자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명도를 충분히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D님의 물건도 결국 시간이라는 가치를 채무자에게 내어주는 순간 월세라는 오히려 돈이 들어오고 스스로 대안이 만들어주는 순간 관리비까지 모두 정산하고 나가시면서
결국 명도비가 하나도 들지 않게 되니 실투비는 예상보다 줄어드는 효과를 만듦과 동시에 시간이라는 것이 비록 소비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번 건은 시간 소비가 아니라 전세 보증금 상향을 위한 시간 투자가 이루어졌으니 D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잃은 것이 없는 명도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명도 이후에 함께 공부하는 회원님들과 같이 D님이 낙찰받은 집을 구경하러 갔어요. 집 내부 상태가 기본적으로는 깨끗했고 조금만 더 수리비를 넣으면 굉장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경을 하면서 수리해야 될 포인트도 각각 짚어보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서로의 의견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가졌죠. 창밖에 바다뷰가 아주 작게 보이는데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포인트가 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남향이라 그런지 햇살이 너무나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햇살이 너무나 강해서 바다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이번 물건 낙찰을 통해서 확정 수익률 100%를 이루어냈습니다. 확정 수익률 100% 이걸 얻을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명도는 마무리가 됐고 꼼꼼하고 실속 있게 수리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니 해당 집을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매받은 집이 아닌 단지에서 가장 깨끗한 전세 물건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수리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상대로 수요자들이 집을 보러 많이 왔었고요. 그런 소식을 전해주던 D님은 호가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전세 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냥 호가를 잡을 것만 같던 2.3억대의 전세 물건 그리고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던 화살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사 일자가 원활하고 수리를 마친 D님의 물건은 평탄하게 최고가로 전세 세팅을 마무리했고 그 사이에 매가의 변함은 거의 없었으나 전세 보증금이 높아져서 실투금은 줄어들고 수익률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현재 호가 중에 기본 물건이 2.9억 정도 하는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급매물이고 신혼집이다 하면서 깨끗한 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기본 물건일 가능성이 높죠. 비슷한 동의 15층 남향 물건이 기본 기준 2.9억 정도 하는 상황에서 D님의 집은 약 1,5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간 집이고 결국 못 받아도 호가 기준 3억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수리된 물건이 3억 이상으로 거래된 물건도 현재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2억 6,200에 낙찰받고 2억 6천에 전세 세팅을 했다면 매매와 전세의 갭이 2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수리비와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2.8억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투금은 약 2천만원 정도가 되는 상황에서 현재 매매가와의 차익 자체가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미 2천만원을 투자하고 2천만원의 수익을 내는 세전 확정 수익 100%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3억이라는 가격은 수리된 집치고는 보수적인 판단이기도 하고요. 향후에 물건 가격을 높일 각종 지역의 호재들이 여러가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가격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을 가정한 100%의 수익은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단기적인 수익일 수 있습니다. 경매는 전략입니다. 부산광역시에 있는 준신축급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갭 200만으로 매수한다. 그리고 그 물건의 가격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는데 사자마자 100%의 수익률이 나온다. 이러한 물건이 있을까요? 이는 일반 매매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매라는 확정 수익형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경매라고 해서 무조건 100%의 초기 확정 수익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수익의 기대감은 오히려 경쟁을 만들어내고 입찰가를 높이며 결국 실투금은 더 많이 들어가고 수익률은 더 낮게 나오도록 경쟁자가 낙찰을 받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는 동안 내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보유를 하고 매도를 하는 그 순간까지 내 물건의 가치는 또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 현재의 상황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예상에 맞춘 전략을 구사하면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높은 확정 수익 그리고 향후 초과 수익도 이루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유곡절도 있고 처음이라 많이 힘들었지만 잘 참고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신 D님의 첫 낙찰과 세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 사이클의 반을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니 매도까지 남은 사이클은 아주 편안하게 시세 상승과 그에 따른 수익률의 상승을 만끽하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마냥 어려울 것만 같은 경매가 사소하더라도 간단한 전략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게만 느껴졌었던 분들이 이젠 경매에 빠져서 늘상 경매하면서 지내시는데 그분께서 발산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은 D님이 만들어주시는 좋은 기운을 이 글에 담아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매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